강원도 산골에서 아이들과 글쓰기를 하고 있는 허경진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죠. 2025년 들어가는 신입생들부터 의대 정원을 이제 2,000명으로 늘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네. 뭐 종합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 갔을 때 좀 덜 기다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아플 때 언제든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그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사실 의료진들이 굉장히 반발했고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직하거나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그리고 전공의들이 합쳐서 한 2만 명이 지금 좀 넘는 상황인데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이건 뭐지? 왜 의사들이 반대하지? 자기들 밥그릇이 좀 줄어들까봐 또 저러나? 치상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질 좋은 의사, 전공의, 전문의까지 태어나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만큼 투여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비용도 많고, 그리고 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그 재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은 그들을 가리킬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느냐, 실습 기회가 충분히 있느냐, 그리고 공간 실습,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누군가가 사비를 들여서 혹은 기업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가 차원의 그 재원이 많이 투여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 재정은 확보되어 있는지 했다라고 하면 그 의대 과정은 의사 고시를 볼 때까지 6년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예과 2년에 본과 4년. 그래야지만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도 전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몇 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을 이수해야만 또 전문의라는 자격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보면 한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2년을 내 스스로, 내 개인적인 역량과 나의 그 경제적인 것들을 투여해서 그렇게 쏟아부어야 하는 비용인데, 일반 가정 중산층, 뭐 기본 그냥 중산층이라고 보고, 중산층에서 공교육 과정 12년과 그리고 의대, 의사, 전공의 과정 12년까지의 그 교육 비용을 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이 몇이나 될까? 결국에는 그 증원되는 2,000명의 학생들은 상위권에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투여가 가능한 그런 집에서만 사실 아이들이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어쨌든 또 다른 엘리트 코스를 더 확대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 1,000원짜리 의료를 받고 싶다라고 제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집안에 어르신 중에 이제 암에 걸리거나 혹은 치매에 걸리거나 중풍처럼 이렇게 중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집안이 거덜나는 이제 가세가 기우는 그런 게 아직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치료비가 많이 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국가 보호를 지원을 받지 않는 의료 장비들 혹은 약품들을 많이 써야만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제가 혹시 아팠을 때 내가 벌어놓은 돈이 없어. 노후 자금이 넉넉지 않아. 그랬는데 내가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렸거나 중풍을 맞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그 의료 신세를 져야 할 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보호를 전혀 못 받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보장 시스템이죠. 그 중에서도 의료라는 건 이제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인권,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 이거는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들이 좀 더 단단하게 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 병원에서 환자가 한 명 갔을 때 진료받은 환자에 대해서 의료수가를 그러니까 건강보험 건보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고 그 건보라는 건 사실 내가 낸 세금, 내가 낸 보험료에서 이제 그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들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와 또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의사들의 월급과 그리고 분명히 내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관돼서 인상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 근데 의료진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 배로 내야 한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늘어난 만큼 내가 10만 원 내는 만큼 질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감당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만 증가하고 지금과 다르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그 저항과 반발은 또 어떻게 매우 동의해요. 그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증원에 관해서만 발표를 했지 증원에 따른 지방의료 개편이라든지 의사가 그만큼 수급됐을 때 어떻게 과별로 조정할 것인지 인원수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부적인 정책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고 발표된 적이 없다. 그랬을 때 사실 졸속행정이 아닐까? 혹시 그 표심을 겨냥한 혹시 그런 정책은 아닐까라는 많은 국민들이 좀 품게 되는 어떤 지금 사회 분위기긴 한데 적어도 의료 또는 교육만큼은 정치색이라든지 그 선거전 이런데 정말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의 기간산업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거나 뭐 철도를 놓거나 와 보다 더 중요한 건 무형의 것이지만 우리의 정신을 혹은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의료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발 그렇게 나누기 하는 형식의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의대 내에서도 과를 본인의 전공 과를 정할 때 그 성적순으로 자른다고? 성적순이라기보다는 돈이 잘 벌리는 과 소위 말해서 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매우 심하죠. 네, 매우 심하고 그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누군가는 어쨌든 거기에 진입해야 하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는 이제 당락이 결정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결국에는 이제
좋은 학부 시절에 아. 좋은 성적을 유지한 친구들에게 좀 우선권이 있다. 라는 거.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의료 내에서도 이제 기초 의료라고 할 수 있는 내과, 외과, 그리고 응급실,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이 좀 3D라고 말할 수 있는 진료과들은 매우 수급하기가 어려운 많이 상황입니다. 기피하고 있죠. 네, 기피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방에서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이 의료진들이 그 지역에 남느냐 그것도 의문인 거잖아요. 이들이 6년간의 이제 학부 과정을 마치고 의사 면허를 딴 후에 공부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서 했는데 서울 강남에 와서 당장 피부과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의사 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균등하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거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몇 년간은 보건소에서 공중의료에서 그리고 공공의료원 지역마다 있는 뭐 속초의료원, 뭐 서울의료원, 뭐 진주의료원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서 몇 년간은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라는 규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필수적으로 몇 년간 국가 혹은 국민들을 위해서 몇 년간 복무를 해야 해라는 규정이 정해지려면 사실 정부가 그만큼 이 의료진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부나 혹은 그 레지던트 과정 중에 이 비용을 뭐 월급을 올리거나 아니면 뭐 학비를 감면해 주거나 그러니까 뭐 전액 장학금으로 해서 네,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이들이 길게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건이 좀 필요한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네. 것처럼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양성을 해서 전국에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의무 기간을 둬서 10년이면 10년 근무를 하게 한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의무 진료 기간을 지역에서 아니면 뭐 지역에 갔을 때 그 가산점을 더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제도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의사를 증원한다는 계획 자체는 너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책이 정말 잘 정착되어서 싼 의료비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